97 공급대책의 이면과 우리의 할 일. 지난주에 이제 공급대책이 발표가 됐죠.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52페이지인가 되더라고요. 찬찬히 보면서 정부로선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었습니다. 아파트 상승장의 대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확대가 있을 수 있고요. 수요 억제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 확대는 두 가지죠. 신규 택지가 들어오거나 혹은 정비 사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개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막 올라가 가격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야, 아파트 지어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 라고 하면서 신규 택지를 딱 하는 거고. 그리고 수요 억제책으로는 금융규제랑 세금이 있을 수 있죠. 금융규제는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금융규제로서는 대출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매만 했는데 전세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LTV, DTI, DSR 이러면서 규제들을 내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총 4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이번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신규 택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정비산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금융규제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7 대책은 공급 대책이면서도 수요 억제가 같이 들어간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양은 공급에 대한 부분이 99%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수요 억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9월 7일에 나왔고요. 목차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실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 나라님들의 글솜씨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잘 써요. 역시 정말 우수한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직접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투자자다 혹은 투자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런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어쨌든 목차를 보면 주택 수급 현황 및 평가가 있고요. 지금 정부는 어떻게 주택시장을 보고 있냐, 그 다음에 이 평가한 걸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세부 추진 과제로서 요 5개를 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정부가 평가하는 현재 주택시장을 아주 간략하게 한 장 정리해봤습니다. 분위기 뭐냐? 서울은 매매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다만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은 22년 이후 하락세에 이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공급은 어떠냐? 수도권은 부족하다. 그리고 지방은 충분해. 지방의 미분양이 적체 중이다. 심지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5년 올해 들어서 공급이 더 감소했고 전년 동기보다도 더 낮다. 정말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는 더 줄어든다 라고 정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정부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 사기, 아파트 쏠림 등으로 착공이 급감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비아파트 이제 빌라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가 전세 사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급감했다고 하지만 요것 때문에 급감한 것도 있지만 보증보험이나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또 쏠린 것도 있죠. 공원주택도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LH 철근 누락 사태, 토지 고가 매입 논란 등으로 수도권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 결국은 급감, 감소. 지금 공급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627 대책 나오고 상승폭이 축소는 됐지만 지금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은 지금 아직 조용합니다. 공급은 없어요. 나머지에도 착공이 급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이 뭐냐? 지방은 수요 회복을 통한 미분양 해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이랑 미분양 매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난달에 발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세코놈 이런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다주택자 취득세 풀어주는 게 가장 1번이지 않을까. 똘똘한 한 채의 돈의 흐름이 지방으로 흐르게 하는 게 가장 나을 텐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트렌드를 고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특단의 공급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해법을 제시한 거예요, 정부에서. 수요에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이 두 개 다 병행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정부가 해법으로 일단 지방은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근데 수도권은 공급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는 더 억눌러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겁니다. 새 정부 주택 공급 정책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경기 영향이 적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 얘기는 사실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어느 한 유튜브 방송에 나오셔서 월세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공주도로 시장이 재편돼야 된다. 공급시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추진 체계를 갖겠다. 목표 물량은 착공 기준이다. 지난 정부만 하더라도 이 목표 물량의 경우에 인허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우리 새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착공을 기준으로 하겠다. 뭔 소리냐? 계획마다 이행 점검을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민간 공급 시 공공성 강화 원칙을 가져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통령 코멘트가 반영된 건데요. 보면서 좀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공공성을 강화하면 민간 공급이 되나 싶어요, 사실. 굉장히 꼼꼼하고 최선을 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에서 앞과 뒤가 안 받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이런 거죠. 네. 공공부문 중심 확대하겠다고 하니 민간이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민간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민간이 이거를 할 수가 있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급 정책의 목표는 뭐냐면 연간 25만 호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파트랑 비아파트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향후 착공이 과거 3년에 15만 8천 호만큼 들어왔거든요. 3년간. 이렇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도 연간 9만 2천 호가 부족한 거죠. 왜? 연간 25만 호가 필요한데 과거에 16이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단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인 겁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공급 정책에 비아파트도 있긴 합니다. 일부. 근데 거의 대부분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아파트 없이 아파트로만 가능할지도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추진과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국토부, 특히 LH의 눈물이 보여요. 종이 아니지. 모니터에 LH 직원들의 눈물이 보이는 듯한 느낌. 여러분 진짜 손수건이나 휴지 준비해야 돼, 지금 진짜로. 혹시 여기에 관계자분이 계신다면 힘을 진짜로 바짝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입니다. 요 정책을 관통하는 약속의 글자가 있는데 그 약속의 글자가 뭐냐면 30년까지입니다. 30년까지. 제가 볼 땐 국토부와 LH의 시계는 달력을 보면 30년까지밖에 없을 거예요. 31년은 없어. 계속 나와요, 이게 진짜. 처음에 30년이 뭐지?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5년이구나. 그 생각을 했죠. 큰 꼭지는 2가지인데 LH의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및 공급 여력 확충입니다. LH 직접 시행부터 보겠습니다.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그간은 아시겠지만 LH는 기본 토지 작업을 해요. 그걸 건설사한테 팔고 건설사는 그걸 사가지고 아파트를 올리고 소비자들한테 팔면서 매출을 올렸는데요. 그거를 건설사한테 매도하지 않고 LH가 직접 짓겠다, 시공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공공이 직접 주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민간은 호황일 땐 공급을 하고 불황일 때는 공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황일 때 더 공급하고 안 팔릴 땐 안 팔리니까 공급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주택시장에 공급과 수요가 안 맞잖아요. 안 맞기 때문에 부족할 때는 더 부족하고 남을 때는 더 많이 남고, 그래서 정부는 이익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H가 직접 시행하기로 했고, 하지만 민간 설계랑 시공을 합니다. 흔히 말해서 도급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LH가 직접 지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휴먼시아라든지 중흥아파트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민간 공급사를 훨씬 더 선호하고 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 LH는 늘 싸죠. 근데 LH가 싼 이유가 뭔가요? 물론 브랜드도 있고요. 사실 구조도 좀 별로예요. 그리고 자재나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 업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게 있죠. 이걸 눈치챈 거예요, 정부가. LH가 다 했을 때 안 사면 어떡하죠? 그것도 있고, 사실은 LH 입장에선 다 할 수가 없는데 보니까 이런 도급형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요. 이 도급형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광교에 자연앤자이 있잖아요. 경기주택공사랑 자이가 같이 한 거예요. 자연은 GH라고 하는 경기도 거, 자이가 이제 민간 임대잖아요. 자연앤자이. 그런 성공 케이스를 본따서 한번 수도권에 깔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아파트의 이름은 참여업체 브랜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시행은 할 건데 민간 와서 니네가 지어 라고 하는 거죠. 민간 입장에서는 많이 할까? 라는 거죠. 왜? 민간 입장에서는 자기가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가지고 가격을 많이 받고 싶죠.
근데 LH가 하면은 LH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관을 하겠죠. 야, 내가 돈 이렇게 줄 거고 우리 분양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는 중간만 먹어 라고 하면 이제 민간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나? 라고 하겠죠. 그렇게 상황이 되다 보면은 어떤 이슈가 생겨요? 처음에는 하겠죠. 하라고 하니까 몇 개는 이렇게 한 척 하다가 잘 안 되겠죠. 조금씩 그러면 이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건 LH가 도급형을 어떻게 구조를 짜고 민간에 인센티브를 줘서 더 빠르게 이걸 참여하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받는 건데, 이제 LH의 부채 이슈가 있어요. 이런 기사가 떴어요. 땅 팔지 말라는데 쌓이는 적자. 이 땅 팔지 말라는 게 뭐예요? 직접 시행을 하려면 땅을 팔 수가 없잖아요. 땅 안 판 상태에서 도급을 맡겨야 되니까 계속 부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기도 전에 부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산 대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염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LH 소유의 공공택지 중 비주택 용지를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법제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택지 중에선 민간 택지도 있고요, 공공택지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공택지 같은 가장 성공한 사례들은 뭐 우리 신도시들 있죠. 그런 건 대부분 다 공공택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은 한쪽 구석에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좀 흉물스러운 땅들 있잖아요. 저기 도대체 누가 들어가지라고 하고 그 옆에는 땅 비어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LH 소유의 공공택지인데 분양이 되고 있지 않거나 팔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비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업용도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팔리지 않거나 놀고 있다고 하면 그거를 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이걸 법제화까지 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긴 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법제화까지 해야 되나? 그냥 만들면 안 되나? 굉장히 비장해요. 써놨죠? 30년까지 6만호, 30년까지 1.5만호. 없어. 31년은. 그 정도의 기백이면 법제화 정도는 해줘야지. 뭐 이렇게까지. 그리고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및 공급 여력 확충인데, 말은 좋은데 결국은 뭐냐면 공공택지 좀 더 빠르게 만들게요. 중복되는 절차를 내가 보니까 기존에는 한 6개월, 그리고 신규 택지는 1.5년 정도 조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서도 야 빨리 해봐, 뭐 이렇게 안 되냐?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요거 좀 겹치게 해가지고 하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얼마나 빠르게 돼? 3개월? 야 3개월이 뭐야? 알겠습니다, 6개월로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제가 이런 절차 하나하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중복되는 절차를 몰라서 빠르게 안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튼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LH 직원분들 화이팅. 그리고 우수입지 공공택지 분양이 있는데 3기 신도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공공택지 특별히 서리풀이랑 과천은 적었어요. 왜냐? 너무 좋은 데니까.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딱 적고, 그리고 이제 추가 택지를 또 5만 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좋은 땅에 짓겠습니다, 형님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로 정리될 수 있다. LH가 지금 이렇게까지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꼭지입니다. 두 번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서울 안에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안에 땅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나노 단위로 살폈습니다. 요게 상당히 신박하고 본인들도 기특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좀 이거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이에요. 우리 연구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가양동에도 있고 노원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용적률 최대 500%로 재건축하겠다. 신박합니다 이거. 제가 생각의 폭이 얼마나 좁은지를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었는데, 추가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분양을 하겠다. 조금 이상해요. 세해요. 제가 뭐 3본의 연구임대 아니면 가양동 연구임대 가면은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옛날에는 입구에 가면 막 소주 있고 막 그랬거든요. 소주병 막 둘러다니고 막. 그게 어떤 걸 의미하죠? 연구임대 아파트에 굳이 분양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것도 30년까지 2.3만 호예요. 상당히 많죠? 제가 여기 가져오진 않았지만 뭐 세부 계획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2.3만 원을 할 거면 돈은 어디서 나오지? 라고 하니까 귀신처럼 밑에 써있더라고요.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넌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라고 하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 만능 열쇠입니다. 국비 지원. 분양 수익이 안 돼요. 그럼 다시 또 도돌이표야. 이거 누가 들어가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와 복합 개발해서 장기 임대하겠다. 30년까지 2.8만 호다. 폐교되는 학교 용지 30년까지 수도권 3,000호. 여기서부터 약간 눈물이 메었어요. 왜냐면 여기 만호 하다가 세 번째 오니 갑자기 1,000호 플러스 알파 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혼난 것 같아요. 수도권 3,000호 하니까 죄송합니다 플러스 알파. 도심 내 유유부지, 그래서 성대 야구장도 있고 뭐 의뢰도 있고 한국교육개발원, 강서구청, 요것도 4,000호 정도 된다는 거죠. 뭐 이거야 다 위치는 좋죠. 사실 이거 강남이고 하니까 4,000호 정도 된다. 그리고
철도역, 철도 유유부지 활용 등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발하겠다. 남영역에도 롯데캐슬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보겠다고 한 건데 요거는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유유부지 활용 연합 기숙사 5년간 수도권 내 4개소 개소당 500 그러니까 2000이죠. 요거까지 읽다 보면은 티끌모아 태산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울먹여서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걸 줄여서 쓴 거죠. 사실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공급이 쉽지 않은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고심 복합사업 시즌2 시즌1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즌2예요. 이거 시즌제입니다. 3년 한시 용적률 1.4배 완화 인센티브를 준 거죠. 요거는 지자체 제안이랑 공모를 받겠다. 내가 지금 당장 아이디어는 없는데요. 지자체들한테 좀 많이 내봐라고 하면 내지 않을까요? 지자체들한테 얘기해서 5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당준서 빨리 하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1기 신도시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업 선정 방식을 변경하겠다. 그전에는 공모를 받았는데 이제는 좀 제안을 받겠다. 너희들이 그럼 갖고 와봐. 그러니까 이것도 갖고 와봤고 이것도 갖고 와봐요. 얼마나 갖고 와봐? 모르겠는데 일단 6.3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아. 30년까지.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주관리 방안은 없어요. 개발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지? 라고 했을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 이제 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 진행을 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주관리인데 아직 이주관리 방안이 없다. 그게 조금 또 하나의 이슈고요. 빈집 정비구역. 이 인천 같은 데 가면 좀 많아요. 빌라 한 두세 개 모여가지고 구역에 쳐놓고 여기 빈집 정비구역입니다. 여기 밀고 새로 지을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는 얘기하는 거고 소규모 주택관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가로정비 사업 있잖아요. 빈집보다 조금 더 큰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빈집이건 소규모건 잘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30년까지 1.8만호 또 여기 나오죠. 숫자가 좀 작으면 일단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직장인으로서 쉽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는 이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제도 종합개편인데요. 이 정비사업이 얼마나 크냐면 현재 추진 중인 게 서울에 40만호 그리고 수도권에 68만호입니다.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재건축에 있어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단계별 절차 개편하겠다. 사업인가랑 인허가 이후 소요기간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재건축 재개발에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사업성 자체가 문제니까요. 용적률이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원가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좋은 지역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죠?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제초원이 있으니까 초과이익 환수를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해결법은 사실 여기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공사비 상승 등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지금 좀 풀어준 측면도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풀어주려고 했었어요. 중공업지역 용적률 특례 상한 검토는 공론화를 거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규제 완화에는 조금 신중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죠.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이 아직 조금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공공정비 활성화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제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8호 초과 주택은 2개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40평, 50평 이런 것들은 2개로 분할해서 하는 것도 인정하겠다. 리모델링을. 그리고 그거를 세대수 증가를 추가로 허용하겠다. 왜냐면 그 리모델링이 세대수 증가가 작거든요. 작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40평, 50평 사시는 분들이 지금도 충분히 큰데 이러면서 왜냐면 리모델링이 25평은 29평을 주고 30평은 40평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혜택을 좀 주려고 해요. 건설사에서. 근데 지금도 40평 사시는 분들은 지금도 크단 말이죠. 더 크면은 별 소용이 없어. 니즈가 없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2개로 분할해 주겠다. 꽤나 좋은 생각인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자르면 다주택인데? 대출이 적폐인데? 괜찮나? 그럼 내가 이런 입장이면 이걸 할 수가 있나? 그게 조금 또 근데 그거는 뭐 지금 공급 단계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세 번째, 구 메인 현 보조. 복잡한 건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